아니 맨날 경기 전에 앉으면 뭐하냐고요. 지난 15일 울버햄튼과 이탈리아 코모 간의 연습 경기 도중에 황희찬 선수는 상대팀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는데요. 이에 팀 동료였던 다니엘 포덴세가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에게 주먹을 날리며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포덴세를 열사라 부르면서 인종차별에 분노했죠. 하지만 이 사건에 불을 지핀 건 바로 코모 구단의 해명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당 수비수한테 물어봤는데 동료에게 희찬이는 무시해, 희찬이는 자기가 제키찬이라고 생각하나봐 라면서 농담을 건넸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황희찬의 팀 동료들도 그를 찬이라고 불러왔다면서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 건데요. 제키찬은 홍콩 배우 성룡의 영어식 이름으로 해외에서 제키찬을 부르는 건 아시아는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 라는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하고 있죠. 아니 그리고 애초에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을 느꼈으면 이거 인종차별인 게 맞죠. 그리고 한 달 전 손흥민의 동료 벤탄쿠르는 한 방송에 나와서 손흥민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갖다줘도 손흥민과 그 사촌 동생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라고 말하며 동양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남겼어요. 논란이 불거지자 벤탄쿠르는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도 벤탄쿠르가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라며 감싸주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축구신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선수들에게 최근 인종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더불어서 우리가 두 개 사건을 통해서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 탓에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자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BLM 운동, 즉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캠페인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FIFA의 No Room for Racism 이라는 표 아래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에 대한 차별 반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요. 2020년대 들어서 인종차별에 대한 근절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말 모순적이게도 최근 들어 굵직굵직한 축구계 인종차별 사건들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나 동양 선수들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대회 우승 세레모니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동양 선수의 차례가 되면 카메라는 다른 곳을 비칩니다. 맨유의 새 박지성이 그러했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당시에 손흥민과 일본의 미나미노까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반복적이고 일정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인종차별은 서양인들에게 있어 매우 뼛속까지 묻어있고, 그들 중 대부분 아직까지도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동양인들을 타겟으로 한 축구계 인종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돼서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노출되고 있어서지, 이전에 유럽을 경험했었던 이청용, 이영표, 박지성 등 다양한 선수들은 본인이 뛸 당시부터 팬들의 인종차별 발언은 비일비재했다고 언급했었죠. 그리고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축구는 기본적으로 유럽과 남미에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하나의 대결이고 전투고 전쟁인 거죠. 이런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대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상대팀의 다른 인종, 흑인이나 동양의 선수가 있네? 경기장에서 그들을 향해 가장 쉽게 모욕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의 피부색을 가지고 야유할 수 있는 인종차별인 거예요. 당연히 이건 야유가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하면 안 되는 발언이지만, 그 말을 내뱉는 당사자들은 아니 경기장 내에서 스포츠에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문화라고 인식하고 주장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최근 아르헨티나 코파 우승 이후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노래를 크게 불러 논란이 되었는데요. 결국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외부에 공개했던 엔조 페르난데스는 이를 사과했는데,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르헨티나 부통령까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축구 문화라며 유럽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네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축구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서 이 사회적으로 넓혀보면 동양인들을 상대로 한 차별이 늘어나게 된 것은 코로나19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0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200여 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900건 정도가 늘어난 수치였죠. 그런데 범죄 동기로는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이 혐오 범죄가 무려 5,000건에 다다랐다고 해요. 특히 이 중에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전년 대비해서 77%가 늘어났죠. 원래부터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서양사회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이러한 혐오와 분노를 실질적으로 표출하는 범죄가, 그리고 말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예시를 또 찾을 수가 있죠. 델리 알리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던 시점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라운지에서 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아시아인과 손세정제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코로나19를 언급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아시아 팬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축구협회는 인종, 피부색, 국적에 대해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었죠. 아니 손흥민이 같은 팀인데도 이런 농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뿌리 속에서 차별적인 의식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야, 프리미어리그 니네 맨날 BLM 운동 열심히 하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 절대 금지하자, 없애자 하는데 도대체 왜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니? 그리고 동양인 차별에 대해서는 왜 나아지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거니? 물론 이것이 동양인들이 사건들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유럽에서 말로는 차별 근절을 외치지만 미묘하게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례로 UEFA에서 제작했던 인종차별 반대 영상에서도 동양인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죠. 물론 유럽에서는 많은 흑인들이 거주하면서 차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부터 내고 있었으니까 더 빠르게 나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 동양 인종차별 문제는 공론화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동양인이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이를 직접 신고하는 이들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에 독일 사회통합 이주연구센터의 스타키미코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각자의 커뮤니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서로 연대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그만큼 현재 서양에서 많은 이들이 동양인 인종차별에 대해 굉장히 무지합니다. 박지성에 따르면 테베즈는 맨유에서 뛰던 당시에 박지성에게 득점 후에 눈에 띄는 세레머니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는데요. 덧붙여서 박지성은 아마 남미 쪽에서 그 행동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테베즈뿐만 아니라 메시, 네이마르, 호나우두, 카카 등 다양한 남미 축구 스타들은 심지어 일본 방송에 나와서까지 눈을 찌는 모션에 취하기도 했었죠.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자면 그들이 굉장히 무지하고 특히나 아시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야 공론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포인트는 인종차별이 발생했고 그것이 논란이 되었으면 후속 처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야말로 2차 가해예요. 우리가 이번 사건들에 진짜 분노했던 건 대응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아시아인 구단주가 있는 코모는 어줍지 않은 변명을 성명으로 내면서 황희찬 인종차별 사건을 묻어가려고 하고 있고 토트넘 구단 역시 벤탄쿠르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지 않았어요. 최근 프리시즌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이 묻어가라는 낌새를 보였는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이 다음 주 얘네가 한국을 와요. 쿠팡 시리즈 돈 벌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돈은 좀 벌고 싶은데 구단 내 선수니까 징계는 하기 싫다? 아니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에게 첼시 팬이 눈을 찢었을 때는 토트넘 구단이 바로 대응해서 사람 찾아내고 징계 내렸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징계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데 막말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그 상황에서 구단도 나서지 않는데 본인이 내칠 수 있었을까? 주장인데 팀원을 감싸주지 않을 수가 있나? 그것도 손흥민 선수 성격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수가 사과를 받아주는 것과는 별개로 구단 차원에서 징계는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징계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2019년 베르나르도 실바가 자신의 트위터에 팀 동료였던 벤자민 맨디와 초콜릿 캐릭터인 콩케도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누군지 맞춰봐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맨디가 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라며 유쾌하게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때 많은 흑인들이 그 트윗을 보면서 불쾌함 표출했고 맨디 당사자는 불쾌하지 않았지만 결국 벨실바는 한 경기 출전 정지와 7,500만원의 벌금까지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친구들 간의 놀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 당사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축구선수고 그의 트윗에 많은 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불쾌감 느낀 사람들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K리그는 어떨까요? 현재 유럽에서 많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K리그에서 흑인 선수들과 동남아 선수들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경기장만 가더라도 흑인 선수들에게 흑형, 까마타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요. 심지어는 경기에 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6월에 울산현대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5대 대승을 거둔 뒤에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명재의 피부색이 동남아 선수와 비슷하다며 2년 전에 K리그에서 뛰었던 태국 출신의 수비수 사살락을 언급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국가대표 박용우와 정승현을 비롯해 함께 대화를 나눈 4명의 선수와 팀 매니저가 프로축구 출범 40년 만에 인종차별로 징계를 받게 되었죠. 이들 역시 본인은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그리고 대화를 본 대중들은 인종차별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은 상대가 듣고 기분이 좋아야 그것이 농담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장난이라도 상대가 듣고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건 더 이상 장난, 농담이 아니겠죠. 저 역시도 맨유 경기를 보러 갔었을 때 경기장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2-3번의 인종차별을 당했었어요. Are you racist? 라고 대응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인도분이 아시아인들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까지 했었는데요. 그만큼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고 현장에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에 분노한 동시에 우리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른 인종들을 향해 인종차별을 무의식 중에 펼치는 건 아닌지 한 번씩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축구친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있습니다.